안녕하세요. 민재쌤입니다.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데 많은 대책 중에서도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고 논란이 중심이 됐던 것은 바로 상생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6월 24일 날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신문 10답이란 자료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양도소득세 독박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문항에 대해서 세세히 그다음에 천천히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6월 24일 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을 발표하였죠. 6월 21일 날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정책이 발표된 날부터 기획재정부 전화가 불통이 나서 통화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질의응답이 왔는데 그중에서 특히 상생주택에 대한 논란이 컸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생임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상생임대라는 것은 21년 12월 20날 이제 새로 성립된 개념인데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료를 5% 이내로 계약을 새로 맺은 사람을 그 맺은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이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 두 번째,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시점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가졌어요. 결국 세 가지죠.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되고, 임대 개시 때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 또 임대 개시 때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혜택을 하나 주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우리가 실거주 2년 의무를 취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실거주 2년 중에서 1년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상당히 뭔가 인색한 느낌이 나는 거죠. 또 이 상생임대 계약도 2022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만 그런 혜택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은 작으면서도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확대하고 개편한 것입니다. 즉 상생임대라는 개념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갑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간의 임차료가 5% 인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건, 임대시 1세대 1주택이 된다. 또는 임대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된다. 이런 조건을 폐지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주택자도 우리가 상생임대주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는 대신에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 그때 이 상생임대인 주택을 혜택 주겠다입니다. 일단 자격은 부여하되 실질적으로 혜택 여부는 네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줄 거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혜택도 대상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추가한 거예요. 전에는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만 인정해 준 것을 이제는 2년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의무도 같이 면제해 준 거예요.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하나 더 여기다 양념을 준 것이 바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관심 갖고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해당되냐 안 되냐 많은 질문과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현재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 이게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 바로 다주택자라는 얘기죠. 다주택자. 자,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모든 주택을 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모든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실거주 2년 의무를 면제해 주냐 하는 질문인데
답변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 실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입한 주택은 전부 다 2018년, 2019년, 2020년 뭐 느낌이 없습니까? 바로 전부 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주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전부 다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갖춰놨어요.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는 원래 없기 때문에 주택 A가 2020년에 팔 때는 과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주택 B도 2024년 팔 때는 당연히 B와 C라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과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A와 B를 팔고 C 하나 남았는데 이 C 하나가 상생임대주택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 해야 되는데 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요. 그만큼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혜택이. 그래서 다주택자도 10년 실거주 요건 면제 대상이 되나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그 주택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차료가 5% 이하여야 되는데 그럼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답변 보면은 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가 그림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만기돼서 내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갱신하거나 아니면 신규 계약을 하는데 그때 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과 5% 이내로 옮겼어요. 그때 바로 지어진 게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상생 임대차 계약 이전의 계약으로서 두 계약세의 임대료가 인상이 5%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 임대주택, 후에 나중에는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질문이 나온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갭 투자에 대한 대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자,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인 것이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라면서 전세 계약을 끼고 하는 것에 끼는데 그 전세 계약을 매도인으로부터 내가 승계받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전세를 끼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에 내가 내 명의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었으면은 똑같은 전세계약인 우리가 투자지만은 후자의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느냐. 그러니까 전세계약 전에 주택 구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 했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동일해야 되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아까 설명드렸죠? 임대인은 동일한다는 거.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임차인이 변경돼도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달라져도 임대료가 5% 이내 아니냐에 따라서 상생 임대차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주체, 이 임대차 계약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것이죠. 임대인은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상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임대인 값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었다가 이게 만기가 돼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임차료를 5%만 인상하고 임대인은 그대로 값이면서 새로운 임차인 병가 맺을 수가 있고 또 동일하게 임대인 값이면서 임차인율과 동일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임차인이 동일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일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질문 4.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 즉 공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면 그렇습니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전세 냈다가 만기시가 됨에 따라서 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살다가 다시 밖에 전세 주고 나가려고 할 때 그 기간도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딱 돼서 그동안 이제 공실이 발생했던 게 한동안에. 그래서 이제 공실 발생했다가 나중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쳤는데 이건 당연히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면서 문제는 임대료 5% 인상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안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실제 이 정책의 취지가 전월세 임차 물건에 적정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을 해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 상생 임대차 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보시면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첫 번째, 체결해야 하며 첫 번째 행위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된다. 그리고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은 두 가지 사실이 확인돼야만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혼돈 피할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은 관계가 없어요. 언제든 간에 5년 전 했던 계약이든 3년 전 했던 계약이든 관계없는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만큼은 2021년 12월 20일 작년 12월부터죠.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주택 공급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6번째 질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당연히 인정되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요. 7번째는 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책 취지를 이해하면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8번째 질문.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 뭔지 다 아시죠? 총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되고 주택으로 선정해 3계층 이하이며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때는 과연 모든 그런 세대 전입자와 함께 상생 임대주택을 맺어야 되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추후 양도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일 경우는 모든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우리가 통매각이라고 하죠. 통매각 할 때는 그 모든 세대와 함께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쉽지 않은 조건인 것이죠. 반면에 그러나 다가구 주택을 두 번째 호별로 양도한 계획일 경우에는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9세대 다가구라고 하면 그 다가구 19세대에서 전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통매각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각 호별로 분할 매각할 때는 그 매각하고자 하는 그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것이 우리가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구에 따라서 그럼 다가구 주택은 각 호별로 양도 시에는 모든 그 호별 주택에 대해서 상생 임대주택을 지위를 인정하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남은 마지막 상생 임대주택만 우리가 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실거주 2년 효과로 면제를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 상생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해야 하나요?
이것은 계약서에 나오는 계약기간과 실거주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 보면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인정 사례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직전 임대차 계약은 의무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1년 6개월. 그래서 계약 기간 관계없어요. 이게 계약 기간이 사례 1에서 2년하고 사례에서 2년하고 사례하면서 1년 했지만은 관계없어요. 실제 임대 기간에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1년 7개월, 2년 2개월, 2년. 사례 1, 2, 3 모두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례에서는 우리가 직전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사례 1에서는 2년하고 사례 2에서는 1년하고 사례 3에서는 1년 했는데 이 같은 직전 임대차에서 인정받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1년 6개월의 거주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온 사례는 전부 다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못 쳤기 때문에 다 불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생임대주택도 우리가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나온 계약기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례 보면 사례 1은 계약기간은 3년, 실거주는 2년 6개월. 계약서에 나온 계약기간은 지키지 못했지만은 상생임대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례 2에서는 2년 했지만 2년 2개월, 2년 넘었으니까 인정해주고, 사례 3에서는 계약기간은 1년 반개 안 됐지만은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이 됐다면 이것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의 의무 계약기간은 2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 임대기간이 2년을 못 되면은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전 임대주택은 실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상생임대주택은 실제 거주기간 즉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 경우는 우리가 임대료 5% 이하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 얘기예요?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4조 4항의 산정률 즉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산정률, 우리가 그 명칭을 전세,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법에 따라서 전세, 월세, 전환율은 첫 번째 연 10%, 두 번째 기준금리 플러스 연 2%, 현재 기준금리가 1.75%니까 여기다 2%를 더하면은 3.75% 주는 거죠. 그래서 연 10%와 이 3.7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세 월세 전환율이 3.75%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전세 월세 전환율을 가지고 실제 예시를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인 주택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하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싶은데 임대료를 5% 이하로 충족시켜서는 월세가 얼마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산할 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막 계산하지 말고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부에서 제공한 사이트인데요. 인터넷에 가서 렌트홈이라는 검색을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렌트홈 사이트에 가서 우측 상단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표가 나타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임대료 인상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로 이미 다 인정이 되어 있어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 다 전환되어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다 입력이 됐어요. 난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바뀌는 조건만 넣는 거예요.
즉 변경 전에 임대보증금 얼마였는데 변경 후는 임대보증금 얼마 된다. 이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 나온 것처럼 전세보증금 3억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으로 전환했을 때 내가 할 사항은 뭡니까? 자, 원래 변경 전에는 보증금이 3억이었어. 근데 변경 후에는 월세 내가 보증금 5천만 원만 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월세를 얼마 내야 5% 이내로 인상했느냐? 알 수 있느냐? 그때 이렇게 변경 전 보증금 넣고 변경 후 보증금 넣고 계산하기 딱 치면은 월세가 자동으로 80만 8,120원 딱 산출됩니다. 참 편하시죠? 또 이렇게 산출한 표를 이용해야 5% 인상률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 지키면은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임대사업자 이런 건 하라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음 월세에서 전세를 받기 때 마찬가지로 사례에서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월세 50만 원 줬던 것을 전세로 받고 싶다.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변경정에는 우리가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이었죠. 그다음 월세 50만 원 내고 있었고요. 이렇게 월세 50만 원 내면 연 임대료는 당연히 산출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요? 월세라는 재료가 되잖아요. 이거를 꼭 재료를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면은 숫자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계산하기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전세보증금이 1억 8,900만 원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산출에 하나고 잊지 마시고 그 전체를 하나 이렇게 녹화 프린트 하셔야 돼요. 프린트 하나 하셔서 이걸 계약서 처리에 딱 채워두면은 누가 봐도 명쾌하게 이 주택은 임차료가 5% 이내 인상됐구나. 상생 임대주택이네. 이렇게 지위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 한 3가지만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 가격이 12억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가격 요건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12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금액 관계없다. 단지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가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마친 주택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상속주택이 생겨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되었어요.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그럼 일시적 2주택은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은 다주택 중과를 받거나 이런 세택금 혜택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혜택을 주는 것이죠. 상속주택 자체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든 아니면 상생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하든 다 우리가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죠. 세 번째, 좀 조심할 부분입니다. 자, 내가 이제 상생 임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유기간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매매가가 20억이라서 12억까지는 비과세 받고 12억 초과한 8억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데 이때는 우리가 실거주 2년의 요건을 면제했기 때문에 과연 표 2를 다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부만 받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 2를, 그러니까 실거주 2년을 채웠을 때는 우리가 매 1년에 대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매 1년에 대해서 연 4%씩 공제율을 인정하니까 당연히 보유기간 10년 됐으면은 이 10년에 대해서는 10 곱하기 4% 해서 40%의 장기보 특별 공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거주기간 2년에 대해서 4%를 추가로 인정해 주냐 아니면 안 해주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 준다 그랬잖아요. 인정이 아니고 면제는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넌 실거주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대한 질문은 10년 보유했지만은 우리가 장기보트 공제는 40%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이 실거주 의무적 실거주 거주요건 2년에 면제가 된 상생주택에 따라 알아봤는데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은 꼭 동의를 해야 된다. 임차인은 틀려도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임대 등록주택이나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주택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세 번째,
다주택자도 최종 마지막 1주택이 상생 임대주택일 때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실거주가 해야 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상생 임대차 계약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돼야 되고, 하나 요건에 더 추가해서 계약금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런 사실이 확인돼야만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실거주 2년 요건 면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직전 주택과 상생 임대주택 간에 공실이 발생해도 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중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걸 잘 모르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 독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